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420.6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2.13%가 상승했으며 스페이스X는 170.86달러, 4.0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과 S&P, 다우 모두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1.52%, S&P는 0.78%, 다우는 0.26%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핵심은 테슬라 공식 계정과 일론 머스크가 동시에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 영상을 올렸고 또 테슬라 부사장의 독점 인터뷰가 있었으며 며칠 뒤 발표될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어제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고 오스틴에서 첫 양산형 사이버캡 엔지니어링 테스트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차 안에는 정말 핸들이 없고 페달도 없는 상황이고 대시보드만 깔끔하게 있는 상황인데 몇 시간 뒤 같은 영상을 일론 머스크 계정에도 올라오게 되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 핸들도 페달도 없이 오스틴을 달리고 있는 사이버캡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이 꽤 목격되긴 했지만 전부 운전대가 달려있는 훈련용이었었는데 이 핸들이 완전히 빠져있는 버전이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고 이 신차 발표회에서 프로토타입 정도를 보여주는 것과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이 실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는 이 영상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테슬라 부사장이 하고 있는 말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링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는 라스 모라비는 허버트 옹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을 위한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 중이고 지금 거리에서 보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은 오토파일럿을 위한 훈련용이라고 하며 현재 테슬라 외곽에는 새 트랙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번인이라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번인은 이 초기 양산품의 결함을 잡을 수 있는 내구성 테스트를 말하며 현재 만들고 있는 차 하나하나가 이 생산품이자 동시에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품이라는 것이 바로 라스 모라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이버캡을 만들어내는 자동화율이 90%가 넘는다라고 말해 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최종 200개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데 놀랍게도 사이버캡은 20에서 25개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하고 있고 덕분에 같은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이버캡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전까지 만들었던 모델 3나 모델 Y와는 다르게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서 사이버캡을 만드는데 자동화 공정 90%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놀라운 일인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90% 정도의 자동화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50% 정도가 자동화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사람이 손댈 일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전제로 이 배선부터 조립까지 새로 설계했기 때문에 90%라는 막강한 숫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자동차 공장과는 엄청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막바지에서 라스 모라비는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기가 텍사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뭔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테슬라 스케일링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정황상 신모델보다는 생산 능력 확장 쪽에 가까운 소식을 전할 거라 생각하지만 공식 확인 전까지는 추론일 뿐이고요. 과연 7월 7일 테슬라에서는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7월 7일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관련된 숫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미국 시간으로 7월 2일 2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고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40만 6천 대, 작년보다는 5.7% 늘어난 수준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최근 도이치뱅크에서는 41만 6천 대, 바클레이스에서는 41만 8천 대, 모건 스탠리에서는 41만 3천 대를 예상하면서 현재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낙관적일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유럽이라고 하고요. 이 도이치뱅크는 유럽 인도량이 작년보다 40%늘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3%, 북미는 오히려 21%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엄청난 증가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바꿀 거라 말합니다. 이유는 이란 전쟁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유럽의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갈아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5월 기준 유럽의 전기차 비중은 작년 15.3%에서 2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시간 7월 2일 테슬라는 어떤 인도량을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숫자를 제시하게 될지 기대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2026년 이 컨센서스는 165만 대로 작년보다 겨우 1%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반등이 실제로 전체적인 영향을 주게 될지 아니면 3분기와 4분기까지 지금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숫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이버캣과 로보택시 전략이 정말 시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라스모라비의 인터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스모라비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이버캡의 경쟁력은 자동화율이 아닌 이 수직 계열화가 진짜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원자재부터 차량,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까지 모두 한 서비스가 다루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곳은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버와 웨이모는 3년 동안 협업을 이어왔었는데 이번 피닉스에서 그 협업을 종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버는 리비안과 죽스, 포니 AI와 뉴로, 뉴시드 등 많은 자율주행 업체와 손잡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만 빠져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테슬라에게 악재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우버에게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끌어모아서 우버의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가 이곳에 들어가면 파일을 나눠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는 자체 플랫폼으로 승자 독식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버와 웨이모가 3년간 시험 사업을 해봤지만 의미 없는 확장 없이 사업이 정리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테슬라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나와도 우버의 플랫폼 시장을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버와 테슬라의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선택을 받을지 말을지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이 플랫폼 문제가 아닌 가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수직 계열화를 가장 잘해놓은 이 회사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승자 독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사이버캡 영상이 공개되기 전 아마도 사이버캡 안에 핸들을 단 버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핸들이 달린 버전이 팔리게 된다면 이 버전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의 A필러를 한번 보게 된다면 앞유리 양옆 기둥이 정말 두껍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A필러는 충돌이나 전복 사고에서 이 운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고요. 이 A필러가 두꺼우면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재미있게도 사이버캡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A필러가 상당히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사이버캡을 핸들을 달고 운전하는 버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탑승자를 훨씬 더 구조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핸들 없는 차체는 테슬라가 처음이 아니고 웨이모도 죽스도 핸들이 없는 전용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규모라고 생각하고 이 차량을 소량으로 찍어내는지 아니면 대량 생산을 예상하고 찍어내는지 이 차이가 앞으로 시장의 판가름을 다르게 만들 거라 생각하는데 현재 테슬라는 90%를 자동화로 찍어낸다고 하니 과연 이런 수준으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될지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이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대량 생산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면 엄청난 속도로 사이버캡이 깔리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번에 사이버캡의 영상에 공개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라는 신호로 읽히며 정말로 7월 7일 이 대량 생산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여태까지 준비했었던 테슬라의 언박스드 공정으로 인한 대량 생산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날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텍사스 오스틴을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는 사이버캡처럼 핸들이 없는 차량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 법안이 완전히 정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행보를 희대의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